가을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고요히 스며들던 그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정경자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허리로 부엌에 서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죠. 작은 뚝배기 안에서 자글자글 끓는 된장국 냄새가 온 집안을 따스하게 채웁니다. 오늘 밥 좀 먹고 나가지 그래. 계란말이 내가 좋아하는 걸로 했어. 정경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같은 자상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방에서 나온 서연의 표정은 무심했어요. 40살의 서연은 엄마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냉소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아침마다 식탁에 사람 너무 많아서 숨 막혀요. 현관문을 열며 서연은 한마디를 더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오빠가 왜 이 집까지 내려왔는지 엄마 아빠도 참 한심해. 서연의 말에도 정경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을 젓던 손끝이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움직였을 뿐이었죠. 식탁 위에는 서연이 좋아하던 노란 계란말이가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경자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몸이 휘청거렸고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 하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정경자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현관문을 막 열려던 서연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엄마! 서연의 외침에 2층에서 도윤과 지혜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고 도윤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죠. 장영식은 방에서 다급히 나왔습니다. 75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마른 입술이 벌어질 듯 말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이 크게 흔들렸고 주름진 이마에 땀이 맺혔죠. 장영식은 무릎을 꿇고 아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확실한 공포와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장영식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아내 곁에 함께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현관문 앞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고 도윤과 지혜는 정경자의 상태를 살폈어요. 하지만 장영식의 눈에는 오직 아내만 보였습니다. 그의 굳은 표정 뒤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사랑과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죠. 이 순간 네 사람의 서로 다른 감정이 한 공간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병실 안은 싸늘했습니다. 정경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도윤과 지혜, 서연은 창가 쪽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이어졌습니다. 내내 출혈입니다. 출혈 부위는 크지 않지만 고령 환자라면 인지기능 저하가 올 수 있어요. 스스로 거동은 어려울 거고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고 도윤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가자 짧은 정적이 흐르다 지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간병인 쓴다고 하면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은 나가요. 요양병원도 싼 데가 아니에요. 도윤이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혼자서는 도저히 힘들어. 근데 솔직히 그 돈은 서연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고 있다가 냉소 섞인 말투로 끼어들었어요. 근데 이런 건 언니나 오빠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아요? 전 엄마한테 뭐 받은 것도 없는데 오빠는 그래도 결혼 자금도 보태주고 사업도 도와달라 했었잖아요? 지혜는 짧게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와서 그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 챙길 때만 장남이고 이럴 때는 장남 의무는 없어요. 병실 안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침묵했고 지혜는 표정 없이 고개를 돌렸죠. 그들의 대화는 점점 작아졌지만 문틈 사이로 고스란히 흘러나갔어요. 복도에는 장영식이 문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미동도 없이 자식들의 목소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들리는 거리였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영식은 자식들의 대화를 들으며 천천히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눈을 감은 그의 주름진 이마에 천천히 땀이 맺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5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내뱉지 않았던 말들이 맴돌았지만 여전히 그는 침묵했죠. 장영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굳이 닦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도 간호사들의 분주한 움직임에도 그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내를 향한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늦은 밤이었습니다. 요양병원 복도 끝 창가에 장영식이 홀로 서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조명 아래 누워있는 정경자의 모습이 보였죠. 병실 머리맡 선반 위에는 그녀의 머리핀과 낡은 손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40년을 넘게 쓴 손잡이에 금이 간 그 거울. 장영식은 말없이 그 거울을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떨구었어요. 천천히 손을 뻗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없이 아무 의미가 없지. 그의 눈에 고인 눈물이 코끝을 타고 천천히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는 울지 않았어요. 오직 조용히 아내의 방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낮,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장영식은 살던 다가구 주택 매도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었어요. 중개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건물 20년 넘게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장영식은 짧게 숨을 들이쉬고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감도장을 꾹 누르는 그의 눈꺼풀이 잠시 떨렸어요. 도장이 찍히는 소리마저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날 오래 모은 예금도 자식들 이름으로 들어둔 보험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할 시간뿐이었죠. 요양원 상담실에서 상담 직원은 정례적인 안내를 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주말이나 평일 오후에만 오시게 될 텐데요. 장영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같이 지냅니다. 한 방에서요. 직원이 살짝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죠. 장기 동거 신청이신 거죠? 침대 2개 넣어드리겠습니다. 장영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신청서에 사인했습니다. 그 손이 살짝 떨렸지만 사인의 획은 단호했어요. 그날 밤 거실 조명은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내의 짐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약통, 손거울, 머리핀, 칫솔, 손수건 몇 장. 그 위에 정성스럽게 접은 이불이 얹혀 있었죠. 장영식은 계약서를 꺼내 펼쳐보았어요. 그의 눈길은 종이 위에 찍힌 도장, 그리고 아내의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조용히 바라보다가 가방을 조심스레 닫고 이불을 다시 매만졌죠. 그리고 아주 낮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자식들한텐 기대 안 해. 내가 끝까지 지킬 거니까 당신은 나만 믿어.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담아온 듯 망설임 없이 흘러나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지만 손끝은 살짝 떨렸습니다. 장영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가방을 들고 거실을 지났어요. 뒤편의 어둠 속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죠.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정경자, 그리고 어린 도윤과 서연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던 그 시절의 한 장면이었죠. 장영식의 뒷모습 위로 정적이 길게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40년 세월의 무게와 한 남자의 결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장영식의 집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식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신문, 물컵, 약봉지 몇 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서연, 도윤,
지혜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말이 끊긴 채 긴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장영식이 방에서 조용히 나와 식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검정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 팔았다. 순간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놀람과 당혹감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영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며칠 전에 매매 계약 마쳤다. 등기도 넘겼고 인감도 찍었어. 지혜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이제 우린 요양원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엄마랑 같이 지낼 거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왜 우리랑 아무 상의도 없이? 장영식은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상해 병원 복도에서 내 엄마 앞에서 나눈 그 말들 다 들었어. 이 집은 너희 엄마가 평생 지킨 집이다. 그 앞에서 누가 얼마를 감당하네. 누가 뭘 받았고 안 받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과 도윤, 지혜 모두 말이 없었어요.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린요? 장영식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각자 산대로 살면 된다. 나는 내 엄마 옆에서 남은 시간을 지킬 거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고 도윤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영식은 조용히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그의 뒷모습은 말없이 아주 단단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자책감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장영식이 내린 결정은 단순한 집 매매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평생 지켜온 가족의 울타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죠. 거실에 남겨진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침묵 속에 숨겨진 상처를 느끼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쉽게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영식의 요양원 입소 준비가 시작된 날 오전, 지혜는 부모님의 방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삿짐 박스 위로 접힌 이불, 약봉지, 몇 장의 속옷이 차곡차곡 담겼어요. 옷장 한쪽 깊숙한 서랍을 열던 순간 낡고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지혜는 호기심 반, 조심스러운 반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도윤 명의의 적금 통장과 손으로 눌러 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돼 약간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죠. 지혜야, 도윤이 힘들다 했지. 말은 안 해도 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단다. 이건 너희 몰래 모은 돈이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지혜는 쪽지를 읽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끝이 살짝 떨리고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에게 보였던 차갑고 계산적인 태도가 부끄러움으로 돌아왔어요. 도윤의 사업이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녀는 얼마나 냉정했던가요? 당신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라고 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시어머니는 이미 조용히 그들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는 조용히 서랍 문을 닫고 쪽지를 두 손으로 꼭 접어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녀는 방을 한 바퀴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방 한쪽 벽에 스며들었고 그 빛 안에 먼지들이 부유했죠. 이런 어머니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 쉽게 말했을까?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은 채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 구석구석에는 시어머니의 정성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깨끗하게 개어진 이불,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 손때 묻은 성경책, 모든 것에 사랑과 헌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이런 세세한 것들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던가요? 지혜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을 마저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다른 마음으로요. 각각의 물건을 만질 때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냉정했는지,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든 고요한 시간에 서연은 작은 이삿짐 박스를 들고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러 들어왔습니다. 낡은 서랍장 위에 얹힌 서류 뭉치를 무심코 넘기다가 그 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 안엔 정경자 명의의 소형 오피스텔 계약서와 손으로 쓴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죠. 서연아, 내가 혼자 사는 거 늘 마음에 걸렸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내가 외롭다는 거 엄마는 알고 있었단다. 어디든 내가 쉴 수 있는 공간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조용히 준비했어.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엄마가 오빠만 챙긴다고, 혼자만 힘들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했는데 서연의 기억 속에서 엄마는 늘 오빠를 더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결혼 자금, 집 장만, 사업 자금 모두 오빠에게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서연을 위한 작은 집을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오해와 서운함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서연은 쪽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엔 햇살만 가득히 비치고 있었어요. 지난날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하던 어머니, 시험 볼 때, 새벽밥을 챙겨주던 어머니, 첫 직장 갈 때 몰래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던 어머니. 그 모든 사랑의 순간들을 서연은 당연하게 여겼죠. 그리고 기억의 끝에는 항상 뭐든지 오빠가 우선이지. 라는 불평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는 것을. 다만 서연 자신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었죠.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서연은 비로소 자신의 어긋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 정말 미안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방 안에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 엄마의 귀에도 닿았을 거예요. 서연은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늦은 오후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요양원 마당의 벤치에 장영식이 홀로 앉아 있었어요. 국화꽃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그의 굳은 표정 뒤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과 지혜가 나란히 다가왔어요. 잠시 주춤하던 두 사람은 벤치 앞에서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죠. 아버지 그날 병원에서 병원비 갖고 싸운 게 지금도 후회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5살 장성한 아들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서 죄송함을 느꼈어요. 지혜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계산기부터 들이대고 사람 마음 헤아릴 줄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장영식은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안에는 묵은 슬픔이 번져 있었습니다. 50년 세월 동안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그의 눈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때
뒤에서 조용히 걸어오던 서연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윤과 지혜 뒤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녀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모두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울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엄마가 날 챙기지 않았다고, 오빠만 사랑했다고 계속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아버지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여전히 눈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깊은 후회만이 그녀의 얼굴에 맺혀 있었죠. 장영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새 아이를 한 사람씩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다 들었으면 그래도 웃었을 거다. 그 말 한마디에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터뜨렸고 도윤은 조용히 눈을 훔쳤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눈을 감았어요. 햇살이 마당을 덮고 세 자식과 아버지의 그림자가 벤치 위로 나란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네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것 같았어요. 서로 다른 상처와 오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죠. 장영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손을 내밀었어요. 도윤과 지혜, 서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요양원 창가에 정경자가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새벽빛이 뿌옇게 스며들며 병실을 은은하게 밝혔죠. 그녀의 손등에는 장영식의 손이 얹혀 있었습니다. 장영식은 말없이 그 손을 꼭 쥐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얼굴에는 삶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경자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이윽고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며칠간의 긴 침묵을 깨고 정경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여보. 그 작은 한마디에 장영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그녀의 손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정경자가 눈동자를 움직여 천천히 병실 바깥을 보았습니다. 창밖 마당에는 서연이 눈물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고 지혜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도윤은 어린 아들을 안고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장영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있어. 다 왔어. 우리 다 같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었죠. 정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눈웃음을 지으며 한마디를 더 남겼어요. 우리 가족, 참, 고맙다.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이 무너져 울기 시작했고 지혜는 벽에 몸을 기대며 흐느꼈어요. 도윤은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장영식은 정경자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손 위로 아침 햇살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은 마치 축복처럼 가족 모두를 감쌌죠. 며칠 후 정경자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완전한 회복은 어려웠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장영식은 아내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고 세 자녀들은 번갈아가며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따스한 오후 요양원 정원에서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햇살 아래서 정경자는 손주의 볼을 쓰다듬었고 장영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도윤과 지혜,
서연은 부모님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때론 상처도 주지만 결국 다시 손을 잡는 사람들이다. 장영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부부의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다시 돌아온 자식들의 따스함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가족의 겨울은 지나고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지만 결국 서로를 놓지 않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